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커머셜 SE 팀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기입니다. 저희가 랭코프라는 회사의 스텔스워치 솔루션을 인수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한국에서 지난 2년을 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하루에 한 가지 솔루션만 저희가 발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다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네트워크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스코의 전임 회장이었던 존 챔버스 회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해킹을 당한 기업과, 그리고 아직 해킹을 당한 걸 모르는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킹을 당하지 않거나 침해 위협을 당하지 않는 고객사나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침해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침해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후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속적인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침해 위협에 오픈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네트워크 가시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런 가시성이 제공돼야지 대응하고 사후에 이런 보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시스코 스텔스워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고요. 지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장할 수 있고 보안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레이어 머신러닝 기법을 쓴다든지 개체 아니면 행위 기반의 솔루션,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지능형 위협들을 탑재하고, 그리고 그런 가속화된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별도의 장비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게 네트워크 텔레메트리입니다. 바로 원격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패킷들을 풀로 캡처하는 방식인 거죠. 매우 유용하고 모든 데이터를 스냅샷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기법으로도 사후에도 처리할 수가 있고 매우 유용하고 쓸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대용량의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도청 같은 걸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사이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은 나중에 분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패킷을 직접 캡처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서만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브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로우 방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 패킷 상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이브 투플이라고 하는데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프로토콜 넘버, 이런 5가지 정보들을 잘 모아두면은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게 그래서 샘플드 플로우 방식인데, 샘플드 플로우 방식은 플로우를 모을 때 샘플링해서 모으는 거예요. L2 정보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유용하고 가볍고 라이트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샘플링 기법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오차율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샘플링이 넓게 샘플링을 할수록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이런 지금 두 가지 방식, 풀 캡처 방식의 장점과 플로우 방식의 장점을 합쳐서 전체 플로우를 풀로 캡처하고, 그렇지만 플로우 방식일 때 가볍고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모아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스토리지라든지 긴 시간 동안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넷플로우를 이용한 풀플로우 분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넷플로우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 원격 쪽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모든 통신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사용 중인 스위치라든지 라우터 같은 방화벽,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서 데이터들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 수집을 통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것들 통해서 뭐 사용량도 측정하고 풀플로우 방식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계 위치, 페리미터 위치에서 모든 데이터를 프로브 형태로 모으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 상하관계에 있는 트래픽들을 주로 모으게 되거든요. 이것도 매우 유용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노스, 사우스 바운드의 트래픽들을 주로 모으고 있는데 아까 그 캐리도 언급을 했었는데 네트워크 단에서 사용자 단의 스위치에서 우리가 플로우를 모을 수 있다면은 트래픽의 좌우 관계,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모아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통신들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풀캡처 기반의 트래픽에 비해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갈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압축된 정보를 이용해서 보안적으로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침해 위협 지표를 확인한다든지 보안 기능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안에 넷플로 정보 안에는 소스 IP 어드레스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어느 누가 어떤 통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스태스 와치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모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텔레메트리입니다.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풀캡처 방식, 특정한 점에서 프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격지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그 데이터들을 모아주는 방식을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업들 우리 브랜치도 많이 있고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는 고객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객사들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서 이 넷플로우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원격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스텔스 와치 엔터프라이즈는 확장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가시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스코가 가장 잘하는 것은 네트워크.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싶은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시스코가 에서 가장 파퓰러한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뿐만 아니라 방화벽, IPS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메라키 솔루션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넥서스 스위치라든지 UCS 서버들 그리고 웹 그리고 애니커넥트를 통한 엔드포인트들 그리고 만약에 ISE 같은 이런 인증 정보와 결합된다면은 사용자 단말 정보 같은 것들도 수집해서 더 많은 풍부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의 제목은 네트워크를 보안 센서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이거 이제 장명을 NAS, 네트워크 에저 센서, 네트워크를 센서로 사용합시다 이런 걸로 이제 소개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의 얘기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를 보안 센서로 활용함으로써 이런 네트워크 텔레메트리에 대한 강점을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라는 게 뭐냐면요. 스텔스 와치가 원격지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내부 네트워크라든지 모바일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IoT 장비들 이런 장비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플로 형태로 발생을 시켜주고 그것들을 스텔스 와치로 모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장비들을 어떤 엔터티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행위 기반의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분석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람이나 경고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멀티레이어 머신러닝 기법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컴바인 시켜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거는 악성 코드네 아니면 이거는 해커로부터 침입이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피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가시적으로 스텔스 와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시스코가 자랑하는 팀 중에 탈로스라고 하는 보안 분석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엄청 많아요. 시스코가 이 보안적으로도 월드와이드하게 아주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 침해 위협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텔스 와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인텔리전스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들도 복호하지 않고 암호를 풀지 않고 그 안에 데이터 중에 머리어가 있는지 해킹이나 피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스텔스 와치 솔루션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에 두 가지 장비와 맨 밑에 라이센스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비는 스텔스워치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해서 스텔스워치 솔루션의 브레인 역할, 이 머리 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리포트 작성하고 디스플레이 해주고 이런 이제 뷰잉을 보여주는 게 SMC인 거고요. 그리고 플로우 콜렉터, 플로우 수집기라고 할 수 있는 FC는 플로우에 대해서 모아줘서 그 모아준 것을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DB라든지 그 어떤 의미 있는 원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DB를 SMC에서 쿼리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서치해서 쿼리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장비는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하지만 이 가상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버 자원을 제공해 주신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VM 이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스코에서는 이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라이센스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당, 그러니까 초당 플로우의 개수를 가지고서 라이센스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전사적인 배포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일부 중요한 구간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을 하셔서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게 쓸만하고 유용하면은 전사로 확대하는 데도 유연하고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 자체가 연간 베이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쓰시다가 난 우리 회사에서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좀 드랍하셔도 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스텔스워치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성 요소, SMC랑 플로우 컬렉터랑 그리고 넷플로우의 플로우 라이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은 만약에 고객분들이 탑엔더의 스위치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구형 장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플로우를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플로우 센서를에다 패킷을 넣어주면은 플로우 센서가 플로우를 만들어서 다시 FC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객분들께서 다른 종류의 이런 그 트래픽 분석기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플로우를 뭐 두 개로 보낼 수가 없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UDP 디렉터라고 하는 데이터 플로우 복제기를 이용해서 하나는 플로우 컬렉터로 보내주고 뭐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트래픽 분석기 또는 뭐 더 많은 수의 수량으로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드포인트 쪽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한 세밀한 가시성을 가지고 싶다면은 에이전트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프락시도 저기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뭐 풀캡처 방식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구간에 대한 이 전체적인 패킷에 대한 포렌식이라든지 사후 처리,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별도의 시큐리티 패킷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데이터 축적, 그러니까 이 분석기가 있어요. 한 40테라 정도 되는 스토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량의 패킷들을 다 수집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설명드릴 스텔스워치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까지 서비스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큐리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 그게 바로 스텔스워치 솔루션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 기반, BA 기반의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그 베이스라인을 넘는 것에 대해서 어노멀리한 상황이니까 우선은 탐지하고서 워닝을 좀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기법에 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기준치, 우리 네트워크에 필요한, 이건 고객사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텔스워치를 설치한 다음에 약 한 30일 정도 데이터를 게더링하면서 전체적인 베이스라인을 만듭니다. 뭐 가중치도 있기 때문에 뭐 라스트 일주일은 뭐 한 50% 되고 그 전주 3주는 한 50% 정도 해서 이런 가중치에 대한 것들에서 베이스라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과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어노말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보를 주고 그 경보가 정말로 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변칙적인 트래픽들이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결국 이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어떤 판단이 좀 개입돼야 되겠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티 모델링을 통해서 탐지를 향상하는데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뭐 필요하다면 중복된 데이터를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줄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 100여 가지의 시큐리티 이벤트로 분류합니다. 다 모든 것들을요. 또 그런 다음에 100개 이상 징후에 대해서 어떤 어노말리한 상황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슈레식한 방법으로 문제점들에서 쭉 DB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알람 카테고리로 모아서 사람한테 이게 이 대시보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알람 카테고리는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제 11가지의 알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일주일간의 그 경향에 대해서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현재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뭐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소스 데스티네이션, 뭐 이 자료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장비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뭐 컨선 인덱스라든지 타겟 인덱스라든지, 즉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해킹이라든지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는 전조 증상으로 뭐 포트를 스캔한다든지, 아니면 취약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스캐닝을 쫙 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용어로 리콘, 정찰이라고 하는데요. 정찰하는 어떤 트래픽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제 감염된 다음에는 CNC 서버랑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랑 통신을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감염된 다음에 CNC 통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디도스 어택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뭐 플러딩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로부터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소스 타겟에 대해서도 분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 위협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를 막 축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외부로 그 유출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위협들 같은 것들, 팔리시 바이올레이션, 어노말리 디텍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스테이스워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에는 알람 호스트들에 대한 한 11가지 정도 되는 알람 호스트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점이 생기면 뭐가 있는지 한번 클릭해서 드릴 다운해서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증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대해서는 뭐 탑이라든지 알람의 어떤 타입들 같은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특정 단말에 대한 알람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이 알람 호스트들이 그러니까 어떤 IP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카테고리들을 다시 한번 뭐 데이터 호갱이 있는지, 리콘이 있는지,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가지 약어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멀리셔스한 행위에 대해서 퀵 스냅샷을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심스러운 것들을 숫자로 표현해 주니까 가시적으로 그냥 손쉽게 우선은 클릭해서 증세들에 대해서 우선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빠른 어떤 조치가 가능해요. 뭐 데이터가 많게 되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협 순위들도 지정을 해서 위쪽부터 좀 전체적으로 뭐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드릴 다운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각 호스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트 정보 집계를 하면서 그 안에 뭐 인증 연동이 되어 있으면 유저네임도 나오고, 호스트네임도 나오고, IP 어드레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룹핑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단말들이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나라와 통신하고 있는지, 어떤 IP랑 통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 100여 가지 되는 아까 시큐리티 이벤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치로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호스트에 대한 수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위협들이 있는데 그 위협이 정말로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그 위협적인 단말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주냐는 거죠. 뭐 전통적인 방법은 뭐 포트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포트를 셧다운한다든지 추적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스코의 그 인증, 그 폴리시 정책 엔진으로 쓰여지는 IS랑 연동하게 되면은 대시보드 화면에 쿼런틴, 격리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트러스트셋과 연계가 돼서 사용자별로 이런 그 쿼런틴이라든지 컨테인먼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계의 비즈니스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정책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룹핑을 통해서 그 그룹에서 정책을 폴리시를 내려줄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그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기별로 여기서 보면은 뭐 인플로이 데스크탑이라든지 뭐 VPN 유저 아니면 모바일 유저인지 게스트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들을 쭉 나눌 수 있게 비즈니스 그룹으로 그룹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내용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 이런 IT 자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카운트빌리티와 이런 비저빌리티를 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상에서 만약에 이상적으로는 모든 스위치에서 모든 단말에서 플로우를 발생시킬 수만 있다면은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하는 모든 트래픽들을 찾아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분류하고 폴리시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거는 그 시스코가 이제 랭코프의 스텔스 와치 솔루션을 합병을 했었을 때 솔루션들이었는데 시스코 가족이 된 다음에 이제 개선된 내용들입니다. 시스코가 아까 말씀 그 첫 번째가 인텔리전스 결합인데요. 그런 곳에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탈로스 조직은 아까 캐리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인력을 갖춘 보안 분석 집단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뭐 개막식 전에 뭐 북한발 그 해킹이 들어왔었다고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탈로스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탈로스가 발표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워너크라이 사태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보안에 대한 가장 빠른 대응과 발표를 하는 팀이 시스코의 탈로스 팀입니다. 그 가장 많은 뭐 악성 코드와 악성 메일, 랜섬웨어 이런 코드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집단이고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시스코 스텔스 와치 쪽에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텔스 와치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인텔리전스까지 붙여주니까 어떤 IP, 어떤 단말, 어떤 것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거버넌스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위협들을 확장하고 탐지하는 게 좀 더 빨라지고요. 그 뒤에 설명드릴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멀티레이어 이용 방식을 이용한 머신러닝인데요. 용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패킷을 낮게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하는데 한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딕테이션을 한다든지 트러스트 모델링을 한다든지 각종 이벤트로 분류해서 그 이벤트 분류된 모델들 그리고 엔터티 모델링, 어떤 릴레이션십 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전체적인 큰 채로 걸러내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결과값들에 대한 어떤 워닝을 준다든지 분석값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멀티레이어 방식을 이용한 머신러닝이 되는 것이고요. 스텔스 와치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는 아까 제가 그 스텔스 와치의 기본 구성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스위치 장비에서 넷플로우를 발생시켜줘서 플로우 컬렉터로 보내주고 플로우 컬렉터를 분석하는 게 SMC였는데요. 플로우 컬렉터에서 이 인텔리전스 분석을 위해서 이 정보를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아까 분석으로 던져주고요. 분석된 결과값을 이 SMC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윗부분 제가 이 스텔스 와치 대시보드 화면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요 아래 하단 쪽에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대시보드가 깔려져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측처럼 조금 더 상세한 플로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나라와 어떤 호스트와 통신했는지 지금 이 단말 같은 경우에는 머레어로 의심되는데 스코어링이 10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아마 문제 있는 단말일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좀 그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상단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협 탐지에 대한 숫자들 탐지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져 있고요. 두 번째 2번 안에는 이것과 유사한 패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다른 트래픽과 비교해서 뭐 점수들을 주고 뭐 하이 리스크인지 아니면 뭐 평균적인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위협으로 관측된 행위들이 어떠한 이제 분류해 주는 겁니다. 뭐 이게 머레어인지 랜섬웨어인지 아니면은 무슨 어택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스코링해서 점수로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하지 않고서도 점수만 가지고서도 우선은 의심을 예를 들어서 10이면은 강하게 의심하는 크리티컬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쿼런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미디엄이라든지 로우 쪽은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 분석에 대한 확대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돼 보면은 뭐 상세한 분석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비슷한 거를 이 다음에 그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거는 ETA입니다. ETA가 Encrypted Traffic Analytics라고 하는 건데요.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암호화된 트래픽은 사실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좀 고민이 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보안 장비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경계 위치, 페리미터 위치에서 어떤 시그니처 기반이라든지 플로우 이 패킷 기반으로 방어를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보안 장비들이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석하고 막아주려면은 중간에 데이터를 디크립션 시켜주는 복화시켜주는 장비를 넣어서 복화시킨 다음에 그 패킷들을 분석기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화한다는 건 상당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패킷만 암호화된 걸 풀어주기만 하는 건데 고비용이 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시스코에 있는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거 암호 풀지 않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없을까? 예. 근데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뭐 이쪽도 이 어떤 그 논문도 있고 이런 저작권도 있는 그런 지금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된 머레어 트래픽을 복호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트래픽들의 패턴만을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 얘는 나쁜 머레어인 것 같아. 얘는 정상 패킷인 것 같아. 사실 이 네트워크상에서 아까 캐리도 설명했지만 2019년 정도가 되면 한 80% 정도가 인크립트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블릭 구간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이 흘러다니는 거는 지극히 안전하고 선호되는 사실은 미래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에 대한 도청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암호화를 하고 났더니 그 암호화 안에 들어있는 머레어 트래픽들을 어떻게 검색하냐는 거죠. 그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고성능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ETA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코의 인텔리전스 조직인 이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랑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좀 인헤스트되어 있는 넷플로우, 즉 네트워크 텔레메트리가 가능한 장비 중에서 시스코의 이제 신제품, 신규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칩셋을 이용해서 그 암호화된 트래픽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인핸스드되어 있는 넷플로우 정보를 플로우 컬렉터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 컬렉터는 그 내용을 받아서 코그니티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죠. 암호화 규정 준수 및 감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안 담당자시라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TLS는 어떤 버전을 썼는지, 암호화 코드는 어떤 걸 썼는지, 암호화 강도, 암호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일일이 하나씩 패킷을 캡처해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ETA랑 시스코 스텔스와치를 연동하게 된다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테이블 형태로 이 안에 있는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가능할 수 있는, 오디팅이 가능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TLS가 1.2를 지금 써야 되는데 1.0을 쓰고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어플리케이션 팀이라든지 그 서비스 팀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오디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암호를 풀지 않고 어떻게 분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그냥 원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좀 장표로 좀 고객사 방문 드려서 설명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식은 초기 데이터 패킷.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핸드쉐이킹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IDP 정보에서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시퀀스 오브 패킷 랭스 앤 타임스라고 해서 패킷 길이랑 시퀀스 타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봤더니 시간축에 대해서 움직일 때 데이터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패킷들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암호화돼 있지만 이 트래픽의 패턴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스코의 이 인텔리전스 맵, 탈러스를 통한 이런 난리지들을 녹여 넣어서 전체적인 수학적인 통계를 마련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정확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지금 시스코 저희 내부적인 주장은 99% 정도 되는 탐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머레어 패밀리에 대해서는 뭐 한 80% 정도 되는 패밀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의 머레어 패밀리는 99% 정도는 문제가 있음을 이런 통계학적으로 발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호화 시켜서 IPS로 던졌는데 정확도가 과연 100%인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 스트레스 와치 솔루션의 ETS 솔루션은 매우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사 쪽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그니티브 대시보드 화면에서 동일하게 스코어링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 인크립트되어 있는 데이터들 있다고 표시해주고, 그 안을 뭐 여기서는 인크립트되어 있는 데이터가 익스필트레이션, 데이터 유출을 감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뭐 5가지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 내용 안에 스코어링된 점수를 보여주고, 점수가 10이면은 정말 의심스러우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스 와치 솔루션과 시스코 인텔리전스, 코그니티브, 그리고 암호화된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비헤비어, 행위 기반의 또는 정책 기반의 분석과, 그리고 뭐 암호화된 악성 코드들, 경계 이상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가시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어떤 보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스트레스 와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그 뭐 지금 밖에 부스에 저희 파트너들이 5파트너들이 있고요. 5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시스코 파트너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뭐 POV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데모를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러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파트너분들께 연락을 해서 저희랑 같이 이런 POV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가시성 확장을 위한 빠른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빠른 탐지를 통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까 캐리가 그래프적으로 표현해 줬을 때 빨리 발견해야, 빨리 탐지해야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 해킹을 당한 줄 알아야 빨리 그에 대한 응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해서 가시성을 넓혀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스코가 스위치 쪽 네트워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넷플로우가 풀넷플로우로 돌아도 네트워크의 성능에 저하가 없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분석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시스코 스트레스 와치 솔루션이고요. 조금 지금 저희 이제 김종원 부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장님,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종만이라고 하고요. 제가 데모는 그 네트워크 위주의 데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위주의 데모 하나 하고,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데모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최신 버전이에요. 향후에 이제 몇 달 있다 새로 나올 버전인데 최신 버전 6.10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마 이미 예전 버전 6.9 버전까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기능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화면 자체가 지금 저희 제품이 클라우드 제품하고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화면이 밑에 그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이쪽 그 스텔스 워치 메인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포탈로 이동을 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려진 부분이 기존 버전에서는 그 웹 화면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인터페이스별로 트래픽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전에서는 새롭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별로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하는 장비의 트래픽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가로 보시면 이제 SNMP로 연동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정보까지 같이 다 보여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스텔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룹이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모니터링 할 건가에 이제 포커싱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그룹별로 이제 베이스 라이닝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베이스 라이닝을 만들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얘가 이제 전체적인 인사이드 그룹에 대한 이제 트래픽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도 지금 보시면 인사이드 개념하고 아웃사이드 개념 쪽으로 이제 트래픽이 얼마만큼 흐르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링도 그룹 개념상 보시면 여기에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을 여기 보시면 커맨드 앤 컨트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필터링을 걸게 되면 보시면 이제 CNC 통신을 하는 그룹이 어떤 트래픽이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CNC하고 통신한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보를 드릴 다운 하게 되면 여기서 클릭해서 그다음에 플로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CNC하고 통신을 하는지 이 호스트가 어떤 CNC하고 통신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플로우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확대가 잠깐만요. 예, 확대가 좀 어디가? 예, 확대를 보시면 이제 어느 소스 IP에서 지금 CNC하고 통신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외부에 쿼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CNC하고 통신하는 IP인지 이 IP에 대한 그 리피테이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창에서 그냥 곧바로 이동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쿼리 하는 데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중에서 탈로스 리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코가 운영하는 탈로스 조직에서 운영하는 리피테이션 확인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탈로스 인텔리전스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EIP의 리피테이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형태가 지금 벌써 이제 푸어한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 EIP는 이제 저희 블랙리스트로는 등록이 아직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EIP에 대한 레퓨테이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보통 저희가 이제 호스트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호스트 IP만 넣고 호스트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 IP 룩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특정한 호스트별 이제 상태 파악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호스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격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포트 스캔이라고 지금 스캐닝이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트 스캔이 계속 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보이시니까 조금 더 보시면 포토 스캔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왼쪽에는 이제 사용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이제 넷플로만 구현을 했을 때는 사용자 정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정보는 저희 ISV라는 그 아이덴티티 서버하고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커런트에서 이제 현재 이 유저가 어떤 유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틀려요. 어떤 거는 맥으로만 나왔어요. 유저네임이 맥으로만 나왔고, 어떤 거는 아이디로 나왔고, 어떤 거는 맥 더하기 이제 아이디가 나왔고요. 요거는 상황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이덴티티가 맥이란 거는 맥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에 들어왔을 때 맥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맥 더하기 유저 아이디가 나온 거는 맥 인정은 했는데 ISE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유저 정보를 걸고 와서 둘 간을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하고 유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말고 단순 유저만 나온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원X 인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저 상태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제 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서 보면 얘가 지금 스위치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유저 정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포트 1055번에 지금 맥 어드레스는 C279에 유저 네임이 맥 어드레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를 지금 스텔스워치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유저 네임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정할 때 여기 보시면 디폴트로 ACL이 permit all이라는 ACL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맥 인정을 하고 얘는 그냥 무조건 트래픽이 바이패스 되게 그런 형태로 지금 인정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트래픽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까 그 제일 두 번째 시간에 그 포트를 확인을 하고 뭐 거기 가서 왜냐하면 스텔스워치가 어느 포트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 포트 가서 뭐 포트를 빼고 포트를 셧다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ISE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쿠런틴이라는 그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쿠런틴이라는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쿠런틴 OK라는 게 석세스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트래픽이 이제 바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가 어느 스위치 가서 어느 포트를 가서 뭐 셧다운을 하고 모니터링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제 특정한 포트를 찾아가서 그 포트에 대해서 이제 셧다운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는 퍼밋 올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위치에서는 지금 인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deny all로 지금 ACL이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언쿠런틴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언쿠런틴이 석세스가 진행이 됐고
지금 바로 트래픽이 핑이 올라오게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스위치가 관리하는 스위치가 몇 개가 안 돼요. 몇 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직접 그 어느 스위치인지를 아니까 포트 넘버도 알겠다. 그래서 뭐 SSH 치고 들어가서 얘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관리하는 액세스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이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유저가 처음에는 특정한 스위치에서 붙였다가 그 다음에 다음 스위치에 가서 붙이고 계속 호핑해서 붙인다 그러면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ISE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맥에 대한 어드레스는 어느 스위치를 가더라도 얘에서 커런틴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못 붙게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걸 자를 때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 IP만 보고 이제 자르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 IP가 어떤 IP인 줄 알고 이제 그냥 임의로 자르다가는 이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아무리 뭐 핑 그 스캐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이 유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사장님이면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유저 정보를 만약에 이 테스트란 유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결국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저의 그 메일 어드레스나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그 이 호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스텔스워치의 넷플로가 약간 챌린지 받는 거는 그 얘가 풀 데이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스위치가 보내주는 그 파이버 투플 더하기 그 키필드라는 걸 보내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헤이비어 기반의 분석을 해요. 얘가 이제 조금 전처럼 뭐 핑 스캔을 한다든지 아니면 엠맵으로 뭔가를 돌리고 있다든지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팀 같은 데서는 이제 패킷을 안 보니까 이건 풀 패킷이 아니다. 데이터 패킷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 패킷을 캡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특정한 핑 스캔이든 이 패킷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패킷 쿼리를 할 수 있어요. 패킷 쿼리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 그 보시면 패킷 애널라이저하고 이 스텔스워치하고 연동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패킷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이제 롤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얘가 특정한 디스크가 풀이 나면 그 위에 계속 더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 계속 패킷이 저장되는 것들을 와서 커리한 다음에 그것만 특정한 패킷만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만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포렌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분석을 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패킷 애널라이저 자체가 계속 패킷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쿼리만 해오면 뭐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패킷 애널라이저하고 연동을 해서 패킷을 쿼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지금 패킷 애널라이저에서 보면 잠깐만요. 로그인이 빠져나갔는데 그 안에 패킷이 저장된 것들을 그 스텔스워치가 만약에 쿼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 쿼리한 기록이 이 그 패킷 애널라이저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킷 애널라이저에 가서 보시면 캡처에 된 이제 쿼리 패킷이 이제 어떤 패킷을 쿼리를 했는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지금 아이폰에 VPN을 썼더니만 지금 이제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 패킷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파일을 이런 형태로 캡처된 파일을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장돼 있는 패킷을 다운 받아서 그러면 이 패킷이 지금 아까 150번이라는 패킷이 지금 어떤 비헤이비어를 했는지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지금 50번이고 61번으로 지금 보시면 씬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패킷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 패킷 애널라이즈하고 연동을 하고 거기에서 패킷을 캡처를 해서 보관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그 넷플로, 플랫플로에 대한 이제 분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최적의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어차피 모든 패킷을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애들만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된 그 이벤트를 발생이 된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거는 스텔스워치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서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아까 그 ISE하고 이제 연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텔스워치하고 연동을 하면 지금 보시면 ISE에서 그러니까 인증 서버에서 그 맥 어드레스나 그 유저에 대한 인증 로그 정보는 이쪽에서 다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저 정보하고 IP 정보를 이제 스텔스워치한테 이제 던져주게 그런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제 하나의 스텔스워치로 구성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여러 개의 장비하고 같이 어울려서 분석하고 더 쉽고 편하게 제어까지 그러니까 단순 모니터링 툴이 아니라 제어까지 가능한 게 이제 스텔스워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 보안 쪽 그러니까 시큐리티 파트 부분은 제가 이재미 부장님 그 세션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한 30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